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던 이 순살 아파트, 네. 부실 아파트와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와 LH의 대수술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예고를 한 걸까요? 일단 이번에 사태의 가장 이제 상위층에 있는 사실 LH라든지 그 네. 위에 또 기관인 국토부에 대해서도 네. 이제는 외부적인 아니면 내부적인 수술을 가하겠다라고 이제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단과 이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LH에 대한 페널티는 없냐, 그럼 국토부에 대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이제는 LH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H가 이제 턱없는 전문성, 실력을 가지고 민간 위에 감독하고 군림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뼈아프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는 밝힌 상태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그 LH 카르텔에 대한 이게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국토부 자체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자체에 대한 카르텔, 정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메시를 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됐고 결과로 말씀드릴 것,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원희룡 장관은 보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 말을 보면 직접 내가 챙기겠다. 사실 요번에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사실 인터뷰하면서 네. 그때도 이제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직접 모든 걸 챙기느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또 하시는 거겠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 부분도 하나의 아젠다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GS건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건강 네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10개월 영업정지 먹었어요. 네. 근데 좀 아까 얘기가 똑같은 건데 이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현 정부 들어서도 카르텔 타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고질적인 수십 년간의 문제인데, 네. GS건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영업정지 때려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영업정지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짜 영업정지 될까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도 그렇게 봐요. 과연 물론 이제 GS건설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할 겁니다.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제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간에 지금 일단 원희룡 장관이 밝혔던 것은 일단 GS건설에 대한 부실 시공으로 해서 영업정지 8달. 그 다음에 이제는 안전점검 미흡으로 영업정지 1달, 그 다음에 품질검사 미흡으로 영업정지 1달에서 총 이제 10개월의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밝혔고,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직접 챙기셔야죠. 네, 이것도 챙겨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GS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가 있습니다. 한 그 건축사무소에게 영업정지 8달. 그 다음에 이제는 설계, 문제였죠. 설계 자체가 문제였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 2년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대로 이제는 국토에서 밝히긴 했는데 과연 네. 이게 실제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네.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일부 주거동에 대해서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던 것이 저는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무너졌던 것은 이제 주차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거동에서도 이제는 품질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저층부 내벽이 이제 마이너스 19% 강도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고층부 내벽에서도 마이너스 18% 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안전등급 D등급이라면은 이제 재건축 이슈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안전등급 D등급, 2등급 그렇네요.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맞네요. 그렇죠. 이게 안전등급 D등급이면 재건축 입장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규 아파트가 D등급 받았다는 거는 물론 일부 주거동이지만은
이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와, 신규 아파트가 D등급이면 뭐 그러니까요. 이게 임명패가 없어서 다행이지. 다 입주한다면 저랬으면 네, 어떡할 입주한다면 뻔했어. 있었으면은 진짜 뭐 엄청난 임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문제가 뭐 쉽게 접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저 영업정지 10개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영업정지 10개월 이러면 네. 뭐 수주 같은 거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요? 영업정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10개월 받았다 그러면은 신규 수주는 안 됩니다. 아. 네, 신규 수주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그럼 GS건설 지금 하고 지금 있는 거. 짓고 있는 거 어떡하냐? 네네. 이건 돼요. 아. 짓고 있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은 네네. 신규 영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매출의 80%가 이게 주택 산업에서 나옵니다. 주택.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매출액의 80%가 나오는데 그 상장된 건설사 중에서 가장 커요. 비율이 주택 네. 부분에서 나오는 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규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매출액은 곤두박질치겠죠.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한창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주요 업무 지구라든지 주요 지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금 예. 재건축 예. 뜨겁잖아요. 예. 뭐 여기서도 지금 뭐 50층 아파트 나온다 이러면서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전 막 그런 수주전 뛰어들고 있고 그거 최근에 못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여의도에 한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한양 아파트에 그 현장 설명회가 있었어요. 예. 현장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11개 건설사들이 다 참여해서 예, 거기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뛰어드는 거죠 이제. 거기도 GS건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정지 10개월 받으면 신규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요 지역이 여의도, 그다음에 성수동,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용산이라든지 뭐 그렇죠. 강남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데서 신규 수주가 막 나옵니다.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는 전혀 이제는 입찰이 안 되면은 당연히 뭐 GS건설 입장에서는 타격이 그렇네요. 클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10개월간 수주가 안 된다 그러면 피해액을 한 6조에서 7조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크게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진행 중인 거는 계속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다만 이제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영업 정지한다고 해서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수준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네네. 있겠고. 근데 지금 주가를 본다 그러면 그때 이제는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GS 검단 신도시에 대한 이슈가 있기 전보다 거의 지금 34%가 빠졌어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GS건설 어제나 그제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그 주식은 참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왜 올랐냐 본다 그러면 악재가 이제 반영이 다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에서 이미 이제는 악재는 반영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과연 이 페널티는 어느 정도를 줄 것인가에 대한 국토부에서 입장도 밝혔죠. 영업정지 10개월.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GS건설에 대한 관심을 좀 두기 시작했다. 물론 뭐 지켜는 보셔야 됩니다. 또 네.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또 궁금한 게 영업 정지가 지금 이제 신규 수준은만 안 된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될지 이게 네. 바로 되는 건 내일부터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될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내린 거는 최고 수준의 이제는 징계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고의나 과실로 이제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을 줄 수가 있는데 1년은요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년입니다. 예. 인명피해가 없으면 최대 8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까지 최대로 준 건 맞아요. 그래서 네. 과연 이제는 이 8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품질 검사라든지 미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총 10개월인데 과연 10개월까지 영업 정지가 될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 예. 사실 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건설사에서 했던 것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번에 나왔던 GS건설에 대한 페널티가 그 굉장히 세다라고 이제는 일각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가 있었죠. 이제 광주 학동 철거 건물에 대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그 당시에 한 6명 정도 이제 그렇죠.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8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명 피해가 없는데도 이제 8개월. 근데 저는 인명 피해가 없어서 8개월 좀 저는 동의를 못 해요.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천운이었죠. 예, 그렇죠. 휴일날 무너졌으니까 사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지. 그렇죠. 예, 만약에 그때 건설 인부들 있었으면은 굉장히 인명피해가 났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없어도 이제 8개월을
지금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굉장히 예상보다 세게 뭐 페널티를 줬다라고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뻔한 수순이겠지만 GS건설 입장에서는 승복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승복할 수가 없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C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영업정지 받았거든요. 서울시로부터. 근데 이게 지금 과징금 4억 원으로 이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예. 그 이제는 8개월을 받았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8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에서는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결국에는 GS건설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예요. 미루고. 예,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 또 질질 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조금 의구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뭐 다른 건설 업체들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그렇겠죠. 이렇게 보고 네.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이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사례인 것이고 인명 피해가 있었던 뭐 다른 건설 업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상황을 이제 기준으로 놓고 또 볼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그렇죠. 인명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최대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설 현상이 있어요, 지금. 지금 수사 중에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네. 이 건설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과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 시공사 컨소시엄을 묶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GS건설뿐만 아니라 그러겠죠. 이 건설사들도 똑같이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 건설 업계에서는 만약에 그 컨소시엄을 묶었던 다른 건설사들도 동일하게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건설업계 입장인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이제는 동일하게 처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광주화정 얘기 그 문제 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처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에서 지금은 일단은 뭐 광주 쪽에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아직 판결을 안 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지금 기소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나올지 보고 서울시는 이제는 그 HDC 산업개발 쪽에다가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보니까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때 또 인명 피해도 있었죠. 있었죠. 한 6명 정도 사상자가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는 당연히 HDC 산업개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좀 사실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분양가는 잔뜩 높여놓고 맞습니다. 높여놓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높여놓고서는 이 시멘트 빼고 철근 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버는데 더 버는 격이지.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시청자들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들도 알아야 될 게 GS건설이 이제 뒤에는 발주처가 있어요. 네. 네? LH. 맞습니다. 네? LH인데 LH 처분은 글쎄 아직 안 나온 건지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LH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어요. 일단 GS건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것은 사실 뭐 행정처벌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뭐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제 GS건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네. 뭐 LH라든지 그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겠다. 그래서 아마 시장의 예상보다 더 세게 아마 페널티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제 처분은 사업구조 인력 재배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력을 그러니까 부서를 완전히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순에서도 더 이상 발반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네. 인력 재배치는 현실성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마 LH에 대한 부서 이동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네, 이 맞습니다. 고질적인 네. 구조들 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